자, 페이지 158쪽입니다. 이온 결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인트로 쪽을 조금 했거든. 이온 결합은 항상 뭐로만 존재한다? 화합물은 대문자 몇 개? 2개. 그런데 이 속에 무슨 원소를 포함한다고? 그렇지. 금속 원소를, 다시 말해서 이 금속 원소가 뭐야? 얘를 포함한 거지. 얘를 포함한 화합물 대문자 2개. 나머지 하나는 비금속이란 얘기야. 근데 얘들이 덩어리야. 뭐라고? 덩어리가 뭐냐면 고체. 연속적 결합이라고 불러. 다시 말해서 독립적 존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얘를 화학식으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래서 조성식으로 표현한다고 얘기해. 이게 조성식이 뭐냐면 가장 간단한 정수비, 가장 간단한 정수비, 뭐자 이게 실험식이야. 실험식 니들이 배웠던. 그럼 이 간단한 정수비가 뭐의 조건으로 정수비냐? 전하의 총합이 얼마가 되게? 0. 전하 총합이 0이 되게끔 맞춘다. 알겠냐? 자, 이게 이온 결합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식이야. 그럼 우리는 얘를 이제 표시하는 걸 볼 거 아니겠어? 자, 한번 봐봐. 표현을 한다는 말은 이런 말인데, 이게 누구의 원자 모형이지, 이게? 보. 몇 쪽이냐? 3. 그렇지. 원이 큰 게 에너지가 높은 건 알고 있지?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몇 개 있노? 몇 쪽 원소인가? 1족이겠네요. 맞아요? 이거 이해 갔어요? 1족 원소예요. 야가 세트 뭐지? 1. 그렇지. 누구 따라가? 네오. 네오는 껍질이 몇 개지? 4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표시하면 이건 그냥 네온이에요. 맞죠? 네. 질문. 얘 원자까지 몇이에요? 0.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똘똘해? 그런데 이렇게 한단 말이지. 이러면 이건 이온이에요. 너희들은 뭘 봐야 돼요? 요거 봐야 돼요. 잃었다 얻었다? 잃었다. 그렇지. 이게 이 뜻이에요. 몇 개 잃었다? 4개. 됐습니다. 그러면 몇 쪽이 원소예요? 3쪽이죠. 몇 쪽이죠? 17쪽. 누굽니까? 염소. 오, 잘합니다. 세트. 누구 따라가요? 좋습니다. 아르곤은 껍질 몇 개죠? 4개. 아유, 똘똘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자를 몇 개 받았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얘가 잃어버린 전자를 누구한테 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 가서 잃어버리고 왔고 어디 가서 얻어갖고 왔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그러냐? 11번 나트륨일 때 전자 몇 개 있겠어요? 11개. 17번 염소일 때 7개. 둘 더 해봐요. 28개. 됐어요? 이건 전자 몇 개일까요? 18개. 얘는요? 합치면 28개. 똑같다는 얘기죠. 왜? 주고 받았으니까 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몇 개씩 주고받았냐? 그래서 1대1 결합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무슨 결합이란다? 화학식을 이렇게 쓰죠. 몇 대 몇입니까? 1대1. 일단 1대1은 전하의 B가 몇 대 몇이다? 1대1이다. 이런 거 보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지갑 찾았으니 죄송합니다. 이제 잊을만 하면 자꾸.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봐봐요. 지금 이런 상태도 반응물이고요. 얘가 이렇게 변하는 것 또한 전자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무슨 변화입니까? 이거 지금. 화학 변화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잠깐의 물리 변화 쪽만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되고 얘가 된 직후에 바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얘가 누굽니까? 얘죠? 얘는 얘고요. 이것들이 어느 정도 거리상에 있을 때 이온 결합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가 중간에 있어요. 이게 이해가 가고 설명이 돼야 됩니다. 알았어요? 자, 이 설명을 잠깐 해볼 테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에너지 변화 그래프인데 통합과학이라든가 생명과학이 많이 나와요. 발열 흡열에서. 이것이 에너지 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출발하는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응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반응물 자체를 이렇게 하자는 거죠.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으로 하자. 이렇게 놉니다. 알았어요? 자, 얘들이 결합을 하면 얘가 되더라는 거죠. NaCl. 그럼 여러분, 여기 에너지 준이 얼마입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 온도와 압력에 따라 저게 정말 몰라요. 저걸 아주 어려운 말로 엔탈피라고 불러요. 내부 에너지. 얘 또한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이거.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는 알 수 있다? 이거는 알 수 있잖아요, 이건. 이 차이. 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열량계로 구하든, 헬스 법칙으로 구하든,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하든,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노란색은.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래프에서 0의 의미 있죠? 중간에. 그죠? 이 세로축이 뭡니까? 에너지 준이거든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높다. 얘는 뭐야? 낮다. 낮으면 안정, 불안정. 안정. 높으면 이런 거죠. 화학 변화하기 쉬우니까. 그때 이걸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거 뭐라고 보면 되죠? 반응물의 에너지 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여기다 뭐라고 써 있냐? 이 아래쪽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썼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온관거리. 여기다가 이온관거리 쓰는 그런 책도 있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누가 있느냐? 얘가 있는 거죠. 이게 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 둘은 당기겠죠, 당연히. 단순 무식하게 보면 당기겠죠. 양전화 음전하니까. 하지만 얘한테도 전자그룹이 존재하죠. 얘도 전자그룹 존재하죠. 그럼 둘이 뭐 하기도 해? 밀어내기도 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두 이온 사이의 힘은 인력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당연히 인력은 나트륨 이온과 얘 사이가 되겠죠. 근데 여기 뭐도 있다? 반발력도 있을 수 있다. 누가? 각 이온에. 그 다음에 각 이온에. 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힘을 같이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있다는 얘기인데, 둘 다 무슨力입니까? 전기력이죠. 여러분, 전기력 공식이, 이거 비례해요. 근데, 분자는 어차피 정형화된 값이에요. 전자구름도 그렇고요. 양이온의 전하도 그렇고요. 그럼 뭐에 따라서만 변한다? 거리가 가까워지면 세진다, 약해진다? 그럼 인력 세지겠죠? 반발력은요? 같이 세집니다.
이때 중요한 거. 인력과 반발력 중에 누가 이온 결합에 도움을 줍니까? 그래요. 방해하는 것. 맞습니다. 반발력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반발력은 세지는 거 맞아요. 점점 세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점점 세지면. 어디로 가요? 지금 안정으로 가요? 불안정으로 가요? 가까워질수록 불안정. 불안정으로 가잖아요. 지금 방해한다는 거죠. 이게 누구에 의한 에너지 변화다? 반발력. 낮아진다고요? 반발력이? 아니 거리가 왼쪽으로 할수 가까워져. 됐어요? 반발력은 방해하는 힘이니까. 그렇다면 이건 뭐겠습니까? 그죠? 얘는 점점 세지니까 이게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일 거예요. 이 두 힘이 상호관계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때 우리는 두 힘의 작용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지점이 보이죠? 여기 거리를 이렇게 놓자. 이 거리가 두 상호 간의 힘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에요. 뭐라고요? 인력과 반발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 둘의 합이. 물리를 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합력이 0인가요? 이러지 마세요. 어차피 확률함수고요. 전자구름 자체가 작용점이 어딘지 몰라요. 수도 없는 곳에 있습니다. 최소가 되는 지점. 그때 요 값을 뭐라고 읽는다? 잘 보세요. 요 값 있죠? 이게 얘랑 같습니다. 이해 갔어요? 에너지 준 차이가. 그렇죠. 에너지 준이 차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여기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NaCl. 반응물, 이건 뭐? 생성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에너지라고 부른다? 이온결합. 근데 이온결합 에너지라는 게 사실 누구에 비례하는 거냐면 이온 결합력에 비례하잖아요. 근데 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매일 계산할 수가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녹는 점이 높으면 이온 결합력이 세고 이온 결합력이 세다라고 해석하자는 거죠. 알겠어요? 자, 여기서 R0보다 멀면 이 그래프 보여요? 노란색과 비슷해요? 파란색과 비슷해요? 이거? 노란색. 잘했어요. 얘랑 비슷하잖아요. 뭐가 우세하다? 인력이 우세하다는 거죠. 얘보다 멀면 인력이 우세하고, 그럼 얘보다 가까우면 누구랑 비슷해요? 그렇죠. 반발력이 우세하다. 자, 이건 그냥 보세요. 이건 그냥 보십시오. 이거 힘이라고 합니다. 힘. 요거를 그대로 내릴게요. 이거 뭐라고요? R0. 가로축이 뭐라고요? 인력이 됐든 반발력이 됐든 거리가 가까워지면 어떻다? 다 세집니다. 세지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누구 거야? 그래, 이게 반발력이에요. 그럼 이건 누굴까요? 그래서 보니까 멀면 누가 우세하다? 인력. 가까우면. 이런 그림이죠. 그렇다고 여기가 합력이 0입니까? 인력과 반발력이 뭐 되는 지점, 이 지점이? 요렇단 얘기죠. 이해 갔어요? 자, 이제부터 응용된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이 그림에서 시험에 내면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둘을 비교해 보세요. LiCl, NaCl 둘을 비교해 보죠.
누가 거리가 더 가깝냐? 당연하겠죠. 어차피 Cl-가 똑같으니까 얘만 비교하면 되지 않나요? 리튬 플러스는 누구 전자 배치예요? 헬륨. Na 플러스는? 네온. 그럼 누가 더 뚱뚱합니까? 네온. 그러니까 거리가 R0가 이렇겠죠. R0가 가까운 애가 더 세다고요. 거리가 가까우면 이온 결합력이 더 세겠죠. 결합력이 세면 잘 보세요. 무슨 에너지가 크다. 거기에 녹는 높겠죠. 그러면 이 안에다 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릴 거냐. 잘 보세요. 여기 리튬 Cl로 놓는다면 이렇게 그려져.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거리가 어때요? 지금 보니까 얘보다 더 짧죠? 에너지 어때요? 얘보다 더 크죠? 이게 LiCl이라고. 이게 LiCl. 그럼 KCl 어떨까요, 여러분? KCl하고 NaCl, R0, 얘가 더 멀죠? 그럼 쟤는 결합이 더 약하겠죠? 왜 멀어요? 뚱뚱하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얘보다 멀겠죠? 멀면 힘이 약하죠? 에너지도 어떤가 보세요. 에너지도 짧죠? 그래서 에너지 약해요. 그렇다면 여기가 KCl이 되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와, 시험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놔요. 1, 2, 3, 4. 니들은 무조건 1, 3만 나옵니다, 시험에. 거리가 멀면 에너지 약하고요. 거리 가까우면 에너지 세지니까 1, 3에 누가 위치하는지만 보세요. 알았니? 질문? 얘가 NaCl이야? NaF는 어딜까? 어느 영역? NaF는? 3영역이 되지. 왜? 플로린이 Cl보다는 반지름이 작잖아. 그지? 그럼 BR은 어딜까? 붕소? 원이요. BR, 브로민. 불안이요. 브로민. 불알이라고 하는 게 다행이다, 새끼는. 여기죠, 완. 브로민은 뚱뚱하니까 핵간거리가 더 멀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여기 NaBr.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쓰면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페이지 158쪽에 맨 밑에를 한번 내려가 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얘기한 건데 이온 결정의 구조가 그렇게 눈으로 보이듯이 덩어리로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 화학식으로 표현할 때는 여기 보세요. 조성식으로밖에 표현을 못한다. 그래서 159쪽에 이온 결합물의 화학식은 간단한 뭐다? 실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온들을 싹 왜 오느냐? 다 추론사업이에요. 추론사업. 잘 봐, 얘들아. 우리는 양전하가 뭐뭐뭐 있다고 배웠어. 음전하는 뭐뭐 있다고 배웠어. 그지? 마이너스 3은 좀 드물다고 했어. 자, 그렇다면 내가 이온식으로 얘를 써볼게. 누가 금속 양이온이야? 그래, 먼저 써진 게 금속 양이온이지? 근데 A, B가 되려면 A, B는 1대1이잖아. 그럼 전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2, 마이너스 2겠지? 자, 그런데 이렇대. 누가 양이온이야? 쟤도 2대3이지? 그럼 전하는 게 몇 대 몇일까? 3대2. 그렇지. 그래서 얘가 몇 가? C가. 얘가. 그럼 얘가 이가네. 몇 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추론으로. 이해 갔어? 그렇게 알아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 니들이 D는 플러스 몇 갈까?
1가. 그렇지. 저렇게 본다는 거지. 이해 가냐? 여기 있는 이온들 다 외우는 거 좋은 거야. 외워줘야 좋은 건데, 자, 이것도 봐. 대표적 이온들 봐라. 거기 있는 놈들 다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 무슨 이온이냐? 나트륨. 그래, 얘가 나트륨 이온이다. 얘 무슨 이온이지? 얘는 무슨 이온이야? 얘는 무슨 이온이야? 니네가 이걸 외울 땐 이렇게 외워. 나 칼질함. 이게 왜? 100% 구경꾼 이온이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럼 얘를 물에 녹이면 100% 전해질이야. 얘가 포함된 물질을 물에 전기분해할 때 넣어주면 그게 바로 전해질이 되는 거야. 알았어? 자, 근데 중요한 거. 얘들 다 몇 가짜리야? 그렇지. 다 1가짜리잖아. 하나 외웠지? 나 칼질하면 다 1가짜리다. 그 다음. 얘 무슨 이온이야? 얘는 무슨 이온이고? 얘는 무슨 이온이니? 자, 얘는 누구야? 자, 따라해봐. 박하, 사탕. 무슨 색깔이야? 흰색이지? 박하사탕? 앙금이야. 앙금이라는 게 뭐지? 물에? 불량성염이야. 박하사탕이 흰색이지? 그 중요한 건 박하사탕은 다 몇 가짜리다? 2가짜리라는 거지. 이해 갔어? 그럼 나칼지람의 나트륨이온과 박하사탕의 탄산이온이랑 결합을 하면 화학식이 어떻게 될까? Na2CO3. 불러줄 때는 탄산, 나트륨 이온부터 불러주는 거야. 자, 우리한테 지금 단원자 이온보다도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다원자 이온이거든. 여기 봐봐. 질산이온 대문자가 2개 이상이잖아. 암모늄이온, 황산이온, 탄산이온. 아무리 원자가 2개 이상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하만 보면 돼. 무조건. 알았냐? 그리고 다원자 이온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대괄호를 친다. 예를 들어 칼슘 이온과 질산 이온과의 반응을 화학식을 정해봐. C 이렇게 대괄호를 치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갔냐? 불러줄 땐 질산, 칼슘 이렇게. 자, 이온식이라는 게 이렇게 조성비라면 니네 산소가 몇 가 마이너스인지 알지? 이해 갔지? 그럼 얘는 구리가 플러스 몇 가일까? 2가. 얘는 몇 가일까? 1가.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 제2 산화구리. 얘는 제1 산화구리. 그럼 1과 2가 무슨 뜻이야? 얘 전하량이야. 얘 전하량.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도 써. 산화구리 그러고선 로마 숫자로 이렇게. 이 로마 숫자는 뭘 뜻한다고? 양전하, 양전하.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산화구리 원이라고 씁니다. 알았어요?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야. 다원자 이온에 대한 얘기는 공유 결합에 가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얘들이 간단한 정수비로 전하압이 0이 되게 조성식으로 얘를 만들어낸 이유 알았죠? 덩어리로 존재해서. 그럼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여기 하기 전에 우리 집안의 얘 대표인 게 누구예요? 이거 기억하면 돼요. 소금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됩니다. 무슨 나트륨이죠? 그래, NaCl이다. 질문.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물에 잘 녹아서 이온화 잘 된다고. 왜? 있잖아 저기. 니네 왜 쟤들을 낙칼질함을 칼질한다고 외우라겠냐면 니들 이런 문제를 풀지는 뭐 않을 건데 얘가 반응을 하는데 얘가 있더라. 이럴 때는 얘를 칼질하면 돼 이렇게. 얘가 알짜이온이야. 앙금, 매지시. 알았어? 그래서 낙칼질함을 외우라고 한 것뿐. 그리고 이렇게 칼질을 하는 애들은 물에 잘 녹는 100% 전해질이란 얘기야. 자,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뭐가 있냐? 외력을 가하면 어떻단 얘기야? 그렇지. 쪼개짐, 또 부스러짐. 이게 왜 그럴까? 얘들은 덩어리로 존재하는데 마이너스 이 단면이다 단면. 그럼 여기에는 이렇게 존재하겠지. 근데 힘을 줘서 밀면 약간 뒤틀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럼 무슨 얘기 작용하냐 여기. 그래서 부서져 툭 하고. 알겠지? 외력을 가했을 때 부서지기 쉽다. 소금을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물에 대한 용해성이 어떻다? 좋다. 근데 이게 좋은 것도 누구일 때 가능하다? 걔가 들어가면 100%. 그런데 누구는 안 된다? 박하사탕. 걔는 안 된다. 왜죠? 앙금이잖아. 무슨 색 앙금이었어? 흰색. 박하사탕이 흰색이니까. 이해하냐? 그래서 오른쪽 날개끈에 있는 거야. 조그맣게 물에 녹지 않는 염의 특징 해가지고 거기 있는데 대부분 박하사탕이 대부분 있을 거야. 이해 갔어요? 자, 그런데 잠시 하나만. 너네 삼투압 배웠어 안 배웠어? 삼투압은 누구의 이동만 있다? 그게 누구? 물의 이동만 있다. 그럼 잘 봐. 요게 반투막이야. 여기 물이 있고 여기 소금물이 있어. 원래 물의 이동은 둘의 농도가 어떨 때까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 좀 넘어가겠지. 물이니까. 그럼 여기 휘어지겠지. 문제는 여기 있는 물이 다 넘어가. 농도가 같아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걸 갖고 측정할 수 있을까? 못하지. 왜? 다 넘어버리니까. 반응이 끝나버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게 무슨 자관이라고 그래? U자관을 넣으면 중력, 그 기둥의 중력까지 작용해서 다 넘어가지 않아. 자, 여기 물이야. 여기에 소금물이야. 여기 뭐가 있어? 반토막이 있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될까? 줄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지? 그럼 이 막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휘어지겠지. 이 막이 받는 압력이 삼투압이야. 근데 이거 측정하기가 요즘에는 센서를 달고 측정하지만 예전에 이거 측정 못했잖아. 그래서 얘를 원위치로 돌리는 데 드는 힘, 이걸 삼투압이라고 그랬어. 알았어? 질문은 이게 아니야. 용매가 누구라고? 용질은 이거지? 누구만 이동한다 여기? 맞지? 누구 입자가 제일 커?
HC, 아니 CL. CL, 그 다음. 그 다음. 그지? 그렇게 대답해갖고 애들이 다 떨어졌어. 구술 면접에서. 물 분자를 그려볼까? 잘 들어. 물 분자는 이래. 알지? O고 H인데 훌륭한 극성이야. 얘들아, 너희들이 이 단원의 끝이 뭐라고 했어? 분자라고 했지? 이걸 극성 분자라고 부르거든? 부분적으로 얘가 양자나 떴고 음자나 떴어. 전기적으로 가만히 봐봐. 니네 에보나이트 마이너스 대전된 데를 근처를 가까이 가져보면 금속막대가 가까운 곳에겐 다른 전하로 먼 곳엔 같은 전하가 유도되지. 그 금속막대가 전기를 띠고 있지 않다가 근처 가까이 다가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띠잖아. 근데 치우면 다시 원래 돌아오지. 얘는 안 돌아와.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 물질에 모두 있다고. 쌍극자라고 그래. 그래서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잖아. 응? 그러면 누가 둘러싸겠냐? 이렇게 둘러싸. 염화이온이 들어오잖아. 얘보단 좀 크죠? 내가 그림을 그려줘서 보이지? 누가 제일 커? 물이 제일 커. 얘들아, 삼원자 분자잖아. 근데 인정이 안 되는 건 뭐야? 물은 이동하는데 나트륨과 염화이온은 이동 안 하는데? 이 물속, 소금물 속에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은 이렇게 존재해. 물 분자가 둘러싼 형태로. 이걸 수화라고 그래. 거기 있는 대로. 그림 봐봐. 수화단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염화이온이나 나트륨 이온은 이 막을 통과 못해. 알았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들어봐. 섞인다고 하는 거, 용해된다고 하는 거는 용매 간의 인력과 용질 간의 인력이 있는데 용질 간의 인력이 셀 때 섞이는 거야. 자, 우리 셋이 친구야. 이렇게 친구야. 우리 셋이 친구라니까. 우리 되게 친해. 그래서 저 친구가 와서 놀지. 생판 처음 보는 친구야. 못 껴. 근데 네가 잘 아는 친구가 쟤야. 쟤를 데리고 와. 그럼 네가 평소에 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 합류가 돼. 무슨 얘기야? 어떤 곳에 얘가 합류가 되려면 서로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서로 친해야 돼. 그래야 섞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좋은 애들이 보면 나 칼질함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수화가 잘 돼. 알았지? 물론 설탕이나 알코올도 잘 녹아. 알았어? 설탕도 그렇지 알코올도 그렇지 하이드록시기가 있거든. OH. 걔가 물하고 친해. 결합 잘 되고 물 분자랑 잘 융화를 할 수 있다. 넘겨봐.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전기 전도성이야. 자, 아까 니네 봤지? NaCl 고체는 뭐로 존재했지 얘들아? 아까 그림 봤잖아. 덩. 우리. 그 서로 꽉 결합하고 있는데 이온이 이동할 수 있어? 못하지. 그 전도성이 없어. 전기 전도성이 없어. 그런데 얘는 다르죠. 이온이 자유롭잖아. 그래서 얘를 첫 장에서 뭐 했어 우리가? 전기분해했잖아. 이온이 자유로우니까. 잘 들어. 이온 결정은 고체일 땐 전류를 흐르지 않는데 액체일 땐 흘러. 그리고 일부들은 물에 녹였을 때도 흘러. 수용액에서도. 누가 들어가면? 걔들이 들어가면 물에서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너무 중요한 말이야.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떻다? 장난 아니게 높다. 뭐하게 높다? 너가 쓰는 말 중에 최고급이 뭐야? 그게 뭐냐고. 좋아. 예찬이 말투로 쓴다면, yor라 높다.
1년. 알았어? 그런데 말이야. 아까 내가 녹는 점은 뭐에 비례한다 그랬지? 이온 결합. 이온 결합력은 이거였지, 얘들아. 봐라. 이게 뭐였냐? 이온간 거리 제곱분해. 이건 뭐야? 결국 양전화, 음전화의 곱이란 말이야. 이게 갔어? 그런데 말이야, 얘들아. 우리는 이온 결합력에는 F가 이렇다는 건 앞에서 그래프 보고 배웠다지네. 다시 말해볼까? 누가 이온간 거리가 제일 멀어? 이쪽으로 갈수록 R 제로가 멀지? 맞습니다. 그럼 녹는 점 누가 높아? 녹는 점이 높다. 이해 갔냐? 다음. 누가 거리가 제일 멀다? 오른쪽. 그래서 녹는 점이 여기 높다. 이거 이해 갔지? 네. 두 번째야. 전하는 곱이 클수록 어떻다? 녹는 높겠지? 얘하고 얘 값은 서로 비례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얘보다는 얘가 얘보다는 얘가 얘보다는 얘가 이해하냐? 얘 플러스 몇 가? 얘는 플러스 몇 가? 얘는 이해 갔지? 이때 하나 더.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전하량 곱이 작으면 무조건 녹는 점 낮아. 전화를 맞아. 그걸 니들이 보는 거야, 지금. 알겠니? 그래서 잘 보세요. 일봤다 전화량. 이런 애들이 보통 3,000도씨가 넘어. 얘가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보크사이트라고 그래. 지학에서 나오거든. 얘를 자연계에 땅속에 우리가 철광석으로 존재하듯이 철이 보크사이트로 존재하는데 저 3,000도씨가 넘는 걸 용융시키라니까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빙정석을 넣으면 촉매분해가 돼서 제가 680도씨로 떨어져. 그래서 엄청 저렴하게 알루미늄을 얻어낼 수 있다. 알겠어요? 그 탐구자료창 밑에 봐봐. 표를 보면 NaF, NaCl, NaBr 보이지? 누가 녹는점이 제일 높아? NaF가 제일 높을 거야. 거리가 가까우니까. 전하는 곱은 똑같잖아. 자, 두 번째 세로줄 봐봐. 산화 마그네슘, 산화 칼슘, 산화 스트론튬. 자, 이렇게 이가로 전하량의 곱이 똑같을 때는 거리가 어떤 게? 가까운 게 MgO가 2800도씨 이상 되지. 자, 이거 질문. 산화 스트론튬 거리 봐봐. 봤어? 플로리나 나트륨 거리 봐봐. 누가 더 가까워? 그래도 얘는 2000도씨가 넘지. 전하량 곱이 뭐하다? 우선한다. 됐어요? 자, 페이지 161쪽. 자기가 어이없는 문제 많이 틀린다. 여기 잘 봐야 돼. 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고, 이렇게 틀린 답이야. 비금속 원자는 전자를 얻고. 두 번째, 양이온, 음이온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온결합. 염화나트륨이 생성될 때 나트륨 원자의 한 개가 염소로 이동한다. 맞는 설명으로 보자. 양이온, 음이온 사이의 인력과 반발이 균형을 이루어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를 뭐라고 그런다? 이온결합 에너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 에너지가 가장 낮아 이온결합이 형성된다. 부끄럽죠? 아니죠. 가장 가까운 무슨力우세? 반발력. 그렇죠. 두 번째, 이들이 이온결합을 형성합니다. 이런 걸 조성식 혹은 보호 원자 모형. 자, 1번
나트륨은 누구의 전자 배치예요? 네온. 염화이온은? 아르곤. 잘했습니다. 2번. 두 기호는 어떤 힘에 의해서 결합한다고요? 인력. 정전기적 인력이요. 그 정전기란 말 안 쓰면 또 틀렸다고 해요, 보면. 세 번째.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화학식으로 KCl. 이름은 염화, 칼륨. 얘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이씨, 그래. 칼륨 들어갔으면 물에 잘 녹지. 자, 얘는 뭐라고 써야 돼? MgCl2, 염화 마그네슘. 얘들아, Cl은 말이야. 중딩 때 니들 AgCl이 앙금이라고 배우잖아. 은 말고는 Cl은 반응 하나도 안 해. Cl도 되게 물에 잘 녹는 애야, 사실은. 그 다음 CO, 산화칼슘이지? 그 다음에 Al2O3, 4번이 시험에 잘 나와. 주관식 있는 애들 잘 들어. Al2O3, 산화 알루미늄. 네 번째,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해서 녹는염과 끓는염이 높다. 동그라미. 근데 그 이온 결합이 공결합보다 약합니다. 약하면은 공결합이 좀 더 높는 거예요?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나요? 이따 보면 아세요. 두 번째,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성이 없다. 부끄럽죠? 부끄럽죠. 어떤 상태에서 있다? 액체 상태. 그때 전기 분해했어요. 염화나트륨. 세 번째, 외력을 가하면 이거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왜요? 다른 전압. 데미트. 5번. 이거를 쭉 보니까 전하량 곱이 우선이다. 맞죠? 1번. 얘도 뭐 봐라. 거리. 누가 더 세다? 그렇죠. NaCl이죠. Cl이 더 홀쭉이니까. 2번. 전하량 곱이죠. CaO. 3번. 거리죠. MgO, SrO. 다 1대1인데 Mg가 더 가깝죠. 그 다음 4번. Na2O가 더 크죠. 전하량이 크니까. 자, 그럼 뒤에 넘어가 보세요. 162쪽 봅니다. 여러분, 162쪽에서는 그래프가 나왔죠? 이 문제 꼭 나옵니다. 한 문제. 특히 여러분, A가 무슨 역에 의한 에너지 변화예요? 반발력. 그렇죠. C는? 인력. 그렇죠. B가 상호 관계의 힘이죠. 이때 이온 결합 형성된 지점은 어디라고요? 나 지점. 이해 갑니까? 다음 3번 볼게요. 1번 R0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지름의 합과 같다. 틀렸습니다. 반지름의 합과 같아야죠. 이해 갔어요? 왜? 이온 관거리니까. 다음 2번 R0일 때보다 가까우면 뭐가 우세하다? 그렇죠. X입니다. 그래서 자, 2가 클수록 녹는염이 높죠. 그 다음 네 번째, 전하량이 같다면 R0가 작을수록 녹는염 높죠. 다섯 번째, R0가 비슷하다면 전하량이 클수록 녹는염이 높죠. 여섯 번째, R0는 산화칼슘이 마그네슘, 산화마그네슘보다 작아야 돼요. 왜? 거리가 멀 거거든. 지금 전하량 곱이 똑같잖아. 그럼 MgO보다 크다. X. R0구나. 맞는 설명. 녹는 점이 아니라 R0잖아요. 이온 간 거리는 더 멀죠. 그래서 녹는 점은 낮겠죠. 이는 KCl이 크냐 MgO가 크냐? MgO가 커야죠. 전하량 곱이 크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자, 페이지 168쪽입니다. 무슨 결합입니까? 잘했어요. 자, 여러분, 공유 결합과 금속 결합을 여기서 배울 거거든. 첫 번째, 공유 결합. 얘들은 물질로 구분한다면 원소로도 존재할 수 있고 화합물로도 존재할 수 있죠. 네. 이온 결합은 뭐로만 존재한다 했어요? 화합물. 화합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두 개요.
둘 다 화합물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공유결합 화합물. 금속의 존재 의무죠. 금속이 존재하면 무슨 결합? 이온. 없으면? 공유. 좋아요.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은 원소 물질과 화합물로 존재하거든요. 얘들은 누구와 누구와의 공유결합이에요?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 근데 위에 물질을 보니까 자기 자신과도 공유할 수 있고 다른 원소와도 공유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얘기인즉슨.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데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분자. 그렇지. 독립적으로 존재 못하는 애도 있어요, 여러분. 이온 결합. 불가능 애들이 있다고. 공유 결합은 하거든?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아니죠. 불가능한 애들이 누구냐? 이 두 개 외우세요. 저 C가 누구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건 누굴 것 같아요? 흑돼지요, 흑돼지. 맛있잖아요. 예. 다야, 누굴 것 같아? 그렇지. 바보야. 알겠어? 네. 다이아몬드 흑연은 이따가 공유결합 물질에서 알려줄게. 얘는 뭐라고 불러, 우리가 보통? 규산염이라 그러는데 석영 같은 거 애들. 그럼 뭐냐? 독립적 존재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존재한다고? 연속적. 아까 연속적 우리 뭐라고 불렀지? 덩어리. 알겠어요? 분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얘들은 분자 아닙니다. 유일하게 분자 아닌 애들이에요. 공유결합하는데. 자, 그러면 이런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들은 우리가 끝까지 분자까지 갈 거지만 그 결합을 보원자 모형으로 표현을 하거든. 여기서 니들이 전혀 생각도 못했던 상황이 펼쳐진다. 잘 들어봐. 몇 쪽이? 1쪽이. 몇 쪽? 1쪽. 누구냐? 선호. 잘했습니다. 몇 쪽이? 1쪽이. 몇 쪽? 18쪽. 됐습니다. 둘이 공유할 수 있죠. 공유합니다. 보원자 모형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둘을 무슨 쌍? 그렇죠. 이 둘을 공유전자쌍이라고 불러요. 자, 공유전자 몇 쌍이 있어요, 지금? 오케이. 공유전자 수는? 2개. 잘했어요. 얘를 이렇게 쓴다고요. 저 선이 뭐라고? 공유전자 한 쌍. 공유전자 2개. 얘를 우리는 선으로 나타낸 이 식을 무슨 식이라고 부르고? 구조식. 얘는 화학식. 분자식. 분자식이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 독립적 존재가 가능하구나. 전 이상 없죠? 여러분, 이 규칙이 무슨 규칙이라고요? 굳이 말한다면? 왜? 바젤 규칙입니다. 바질 규칙. 멍청한 놈. 뒤에 규칙이라고 하죠? 여러분, 안정한 전자배치예요, 말 그대로. 알겠죠?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몇 주기? 2주기.
외곽의 전자만 표현할게요. 몇 쪽? 14. 누굽니까? 탄소. 잘했습니다. 몇 쪽이? 2. 몇 쪽? 15쪽. 누굽니까? 질소. 몇 쪽이? 2. 몇 쪽? 16쪽. 어려웠죠? 5개 이상부터 좀 어렵습니다. 누굽니까? 탄소. 아, 이거 마의 구간인데. 몇 쪽? 17쪽. 누굽니까? 플로린. 지금부터, 응? 수소를 갖다 결합을 시켜볼 거예요. 뭐 한다고요? 얘가 누구라고요? 얘 몇 개 결합할 것 같아요? 4개. 얘는요? 3개. 얘는요? 2개. 얘는요? 1개. 이해 갔어요? 네. 그래서 탄소는 최대 몇 번 단일 결합을 할 수 있고, 4번. 이해 갑니까? 이렇게 화살표에서 손으로 내가 4번을 찍어주면 최소 대문자가 종류는 뭐 같든 다르든 원자는 4개가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공결합. 근데 얘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다중결합이라는데 몇 중? 이중결합이라 해요. 이중결합에는 공유전자가 몇 쌍이 필요하다? 전자는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근데 얘가 이렇게도 결합할 수 있잖아요. 맞죠? 다중의 꽃 몇 중이 최대? 3중이 최대거든요. 여러분, 이 구조식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화학식을 써줘,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구조식을 그릴 때 누가 중심원자 같아요, 지금? A. 왜요? 숫자가 작으니까. 이해 갔죠? 그럼 B가 몇 개 결합했어요? 좋아요. 그럼 A가 탄소라면 저희 구조식이 누굴까요? 아니, 구조식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첫 번째. 그렇죠. 저게 네 개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눈치껏 찾을 줄 알아야 된다고. 네, 근데 저거 최대 4개의 대문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네 개의 원자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대문자가 다 다른 게 들어가면 5개가 되겠죠. C까지 합쳐서. 이해 갔어요? 뭐 만들면 있겠죠? FCl, Br, I 붙이면 되죠. 여러분, 이런 결합 가능하죠? 네. 이것도 가능하죠? 네. 이것도 가능하죠? 네. 여기에 수소 몇 개 들어갈까요? 2개. 그게 누구예요? H2예요. 알겠어요? 됐죠? 플로린도 이렇지만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똑같아요. 같은 족은. 자, 여러분 이거 봐봐요. 플로린 몇 개 결합한다? 4개. 4개. 여긴 2개. 2개. 여긴 1개. 결합 못해요. 이건 플로린 단일밖에 못하니까. 여긴 1개. 좋아요. 여기 몇 개? 3개. 여긴 1개. 여긴 1개. 여기 2개. 여긴 0개. 여긴 1개죠. 자기 자신을 결합하겠죠. 이해 갔어요? 잘 봐요. 잘 봐요. 중심문자 누구예요? C. 탄소예요. 이 중에 몇 번째씩? 세 번째. 그렇죠. 그럼 5를 양쪽에 뿌리면 되죠. 왜? 5는 2니까. 요런 놈이 여기 붙으면 되잖아요. 양쪽에. 그런데 중심 탄소를 제외하면 원자 몇 개예요? 2개죠. 그럼 2방향을 잡아요. 근데 이 중에 플로린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죠. 그럼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어요? 질소.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이것만 제대로 익숙해져 보잖아요? 그럼 식 다 보여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얘들아, 너희들 바닥 상태는 거 배웠지, 얘들아? 앞에서. 6번 탄소는 이거 기억나? 네. 그래서 자, 오비탈이 뭐 이런 식으로 존재했잖아. 홀전자 몇 개니? 근데 수소가 지금 몇 개 결합하니? 네. 이거 어떡할래? 네? 네? 그냥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소 2개밖에 못 들어가잖아. 4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들어가, 수소? 잘 들어. 너희들이 분자 구조를 가게 되면 선생님이 논지시 알려는 주겠지만 이걸 그냥 내가 외우라고 알려도 너희들이 충분히 다 풀어, 문제를. 근데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야, 사실은. 이게 지금 오비탈이지. 오비탈은 뭐냐? 전자구름이지. 확률이고. 이 상태로 혼자 있다가 결합을 하게 되면 외부에 전자구름이 다가오잖아. 얘가 재배열을 해. 전자구름이. 알았니? 걔들이랑 결합하면 걔들도 전자구름이 있고 얘도 구름을 갖고 있잖아. 재배열을 하면 얘들이 들떠. 상태가. 근데 어떤 상태냐면 잘 봐. 뒤에가 자세히 해줄게. 에너지 준위가 이렇잖아. 에너지 준위가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어? 이 둘이 들떠가지고 가운데쯤에 얘를 만들어. 4개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S 하나에 P 3개 sp3 혼성을 만들어. sp3 혼성은 S는 이렇게 생겼지, P는 이렇게 생겼고, 혼성 오비탈은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실제로 오비탈들이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그치. 진순간 재배를 해서 이렇게 바뀌어. 이게 오비탈론으로 설명이 되는 거야. 이런 걸 혼성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이걸 통해서, 이런 결합을 통해서 P오비탈과 P오비탈 간의 결합을 파이라 부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내가 그래서 왜 다중결합은 3중 결합이 최대고, 그리고 모든 결합에서 3중 결합이 단일보다 3배 세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줄 거야, 분자 구조에 가서. 근데 그게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알았니? 그래서 탄소는 저렇게 수소와 4번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어. 만약에 여기는 원소들이 섞여 있잖아? 이 숫자 큰 게 중심 원자야, 무조건. 알았어?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야, 여기서 3중 결합이 가능한 애가 누구냐? 질소 아니면 탄소잖아. 2중 결합은? 탄소, 질소, 산소. 그렇지. 단일은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산소는 절대 3중 결합 못 하잖아. 그잖아. 그런 걸로 인해서 분자 구조를 금방만 이해를 할 수 있어, 저희들이. 알겠어요? 자,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아까 선생님 뭐 알려준다 그랬죠? 다원자 이온 알려준다 그랬죠? 다원자 이온. 그걸 보호 전자 껍질 모형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봅니다. 얘 몇 쪽이에요? 2주기. 얘는 몇 쪽이고요? 100주기. 그럼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애는 당연히 누군 것 같아요? 수소죠, 수소. 비금속이 1쪽에 수소밖에 더 있어요? 헬륨은 결합도 안 하는데. 이러면 누굴 것 같아요, 이거? 화학식이 HF겠죠? 근데 이렇게 나와요. 얘가 누구냐는 거죠. 저거 마이너스면 전자가 하나?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얘는 수소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왼쪽에 있는 애 거죠. 몇 개 있어요? 8개. 전체는 8개인데 노란색은 몇 개냐고.
그래서 쟤는 2주기 16쪽. 산소예요. 그래서 O, H. 이거 외워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다시. 이 몇 주기 원소야? 2주기죠? 몇 쪽? 14조. 좋습니다. 그럼 얘는 누굴까요? CH4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놨어요. 전자 많아요? 줄어요? 줄어요. 한 개 줍니다. 그렇다면 저 중심 원자는 누구냐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수소이온 하나가 얘한테 온 거지. 자,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 비공유 상이잖아, 비공유. 얘가 온 거야, 이렇게. 이걸 무슨 결합이란다? 배유결합이라고 그래요. 자, 공유결합이란 서로 전자 하나씩을 공유하는 거죠. 배유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야. 그럼 배유결합이 가능한 중심원자는 무슨 전자성을 반드시 갖고 있다? 그렇지. 그럼 여기서 비공유를 갖고 있는 애가 얘들이잖아. 이해하니? 그래서 얘가 지금 얘라는 얘기야. 나 칼질합. 이해갔어? 몇 쪽이냐? 네, 비공유 전자쌍이 뭐라고요? 얘 누구냐고? 저거 NaH3. NH3잖아요. NaH3. 여기에 수소 3개 결합한 거잖아. 비공유 전자쌍 한 쌍 있고요. 맞죠? 공유를 하지 않은 전자쌍이라고. 이러면 중심원자 누구겠냐? 전자가 하나 부족해요. 그럼 무슨 말일까? 중심원자의 전자는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가 다 예건 거죠. 그럼 수소 하나가 이온이 돼서 와서 붙은 거야. 그럼 중심원자는 누구냐? 산소지? 그래서 얘는 누구냐? 이렇게 쓰는 거야. 이 중심을 많이 물어봐. 얘를 많이 물어본다고. 얘 중심이 탄소냐? 아니야. 중심 질소냐? 아니야. 알았니? 저 중심 원자가 누군지 많이 물어본다고. 다시 말해봐. 이러면 X는 탄소가 맞아. 맞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누구냐? X는 질소야.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건 Y가 누가 맞아? 질소가 맞아. 근데 이렇게 하면 Y는 산소야. 알았냐?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낸다고. 자, 이거 한번 맞춰봐. 이게 몇 중 결합이냐? 3중 결합에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왼쪽에 있는 애 누굴까? 아 잠깐 탄소. 탄소. Tn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 들어갔으니. 전자 하나 더 많지? 그지? 그럼 왼쪽에 있는 애는 이렇게 4개지. 누구야 그럼? 탄소. 탄소. 오른쪽에 있는 애는 몇 개냐 전자가? 5개지. 그럼 누구야? 질소. 그래서 얘는 시아나산 이온이야.
이거 외우나? 시험에 나오니까. 하나만 더. 출제가 된 건 다 보여줄 테니까. 이게 누굴까? 저만 찍고 저럴게요. 옥택규칙 만족하잖아, 어차피. 잘 봐. 얘가 들어온 거야. 이게 가냐?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애는, 누구냐, 얘는? CL. 왼쪽에 있는 애는? 그래서 얘는 하이포화 염소산 이온이야. 알았어? 이걸 그림으로 외우든 원리를 외우든 알았지? 그래서 들어왔으면 빨간색.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애를 빼. 오른쪽은 공유를 한다고 생각하고 왼쪽에 있는 애를 위주로 풀면 돼. 알겠어요? 예, 그렇게 하면 맞아요. 거의. 알겠어요? 오케이, 바리? 실제로 이런 다원자 이온들에 대한 질문은 출제가 된 애들, 내신에 나온 애들 이 둘이에요. 중심원자. 저 그림에서요. 네. 저 파란 결합하고 있는 파란색을 노란색으로 바꾸면 FS잖아요. FS 마이너스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플로린이 있고 황이 있다라고 친다면, 그죠? 플로린 자체하고 황하고 있는데 전자쌍이 몇 쌍이 존재하죠? 한 쌍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전자를 잘 봐요. 여기에 노란색을 놓고 네가 7개를 돌렸잖아요. 그럼 여기 플로린이 되고 나머지 여기를 뜨면 황이 되잖아요. FS-를 잘 봐요. 이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는 걸 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것을 루이스 전자 점식을 찾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때 형식 전화를 따지거든요. 형식 전화에 안 맞아요, 공식이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공유 결합에 참여한, 그러니까 얘들이 전체 화학 결합에 다 참여하려면 왼쪽도 8개, 오른쪽도 8개 필요한데, 거기 공유 결합한 개수, 거기서 공유 결합을 하는 전자수, 그것을 계산을 하면 형식 전화가 떨어지는데, 형식 전화가 제일 낮은 게 그게 구조식이에요. 다 따져봤더니 얘는 OCL이 맞더라, 이렇게 잡힌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우리가 다 따질 필요는 없잖아. 보고 푸는 거죠, 그냥.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페이지 169쪽에 가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형성되는 거 보여요? 중심 원자가 누구 같아요? 탄소겠죠. 주변에 있는 원자들은 산소죠. 그 다음 밑에 삼중결합 보이죠? 이게 시아나 수소죠. 중심 원자는 탄소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게 수소란 건 딱 보이죠? 수소는 선이 몇 개 나오네요. 그래서 얘들은 우리 탄소 구조식 맨 마지막을 써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삼중결합이에요. 알겠죠? 네. 자, 이제 거기 169쪽. 공유 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가 있는데, 이 그래프는 이온 결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얻어지는 재료가 다르거든요. 잘 보세요. 또 이렇게 씁니다. 보세요. 얘가 에너지 준인데 수소 원자가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얘가 되는 거죠. 요거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아는 거죠. 요 에너지 변화만. 저걸 무슨 에너지를 하냐면 요 차만큼을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요. 수소와 수소가 공유 결합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안정되게. 알았어요? 반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거 해리 에너지예요. 끊어지는 데 필요한. 근데 우리는 그냥 결합으로 불러요. 어차피 크기는 같으니까. 이때 여러분들 그 그래프 그린 거 있죠, 이렇게. 0이 누구다? 요거예요. 0이.
알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EH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결합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똑같은 거네. 그렇죠. 결국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라고 이거. 거리. 이온간거리가 아니잖아. 원자 핵간거리라고 써 있잖아. 공유결합이니까. 알았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써 있잖아. 피코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2승미터야. 그냥 피코미터 이렇게 봐. 그럼 여기 에너지를 얼마 써놨어?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여기서 얘가 이렇게 결합한다는 얘기야. 질문. 누가 우세? 인력. 인력. 여기는? 반발. 근데 인력이 누구와 힘인데? 전자와 전자구름과 영성장. 핵. 상대방 원자의 전자구름과 이쪽 원소 중심의 원자핵. 그럼 반발력은 뭔지 알겠지? 전자구름과 전자구름. 그지? 그것들의 상호관계 힘을 여기다 그려놨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이거다. 먼저 얘의 결합 에너지 얼마냐고. 436 킬로주얼파 몰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갔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H 원자 반지름 얼마겠냐? 너희들이 앞에서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 봤잖아. 근데 원자 하나 내에서 원자 반지름 측정 못 한다고 배웠지? 왜? 끝이 어딘지